자, 이제 정태근 팀장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가 되겠고요. 자, 처음에 먼저 이제 수급 이슈를 다뤄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들쭉날쭉 간간히 매수를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기업마다 또 특성은 다른데, 어젠 전체 시장에 조금 순매수가 있었죠. 네. 일단은 이거를 의미 있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일회성 매수일지 좀 고민이 아직까지 좀 되거든요. 그렇죠. 되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이다 보니까 네네. 뭐 달러화도 차츰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과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다 비춰봤을 때 그러면 미국에서 자본이 나와서 중국을 향할 가능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묶는 경의 그 분석도 있어요. 이제 네.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글쎄요. 중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홍수 때문에 지금 전이 상태 정도 지금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이고 홍콩 문제 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네.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중국은 네.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청년 부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추를 잘라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식 표현이에요. 네. 청년 부추. 네. 부산에서 진짜입니다, 이거. 경상도에서는 정부지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경상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하여튼 네. 그쪽도 시장이 지금 네. 뭐 물론 표면적으로야 이 홍수 네네. 얘기하시지만 뭐 경제의 펀더멘탈도 그렇고 근데 주가는 뭐 전혀 금융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가능성을 보고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가 아직까지 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우리가 항상 월 초에 발표되는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 좋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긍정적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차처를 하고 우리나라만 일단은 제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5월 19일 이후에 1,000억대 매수는 처음 들어왔어요. 중간에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6월 며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SK 블록질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게 되면 5월 19일 날 3,600억 위에 처음으로 1,000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모더나에서 1차 임상을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고 매수가 들어왔고요. 모더나 이슈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예. 네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주가 15% 네네. 가량 지금 급등해서 종가는 끝났어요. 거기에 이제 뭐 나스닥 지수 선물이라든지 미국 주가의 선물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배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술주에서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5월 19일 같은 경우 모더나의 임상 1상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매수가 대량 들어왔었고 외국인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렘데시비르 3차 임상 소식 나오게 되면서 월요일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무엇을 샀느냐가 또 중요한 그쵸? 색깔이. 그때 당시에도 IT 자동차를 샀고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IT 자동차를 샀습니다. 물론 아침에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쪽의 수출이 늘어났던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중복되는 점이 IT 자동차를 매수했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임상 소식과 그리고 IT 자동차를 매수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언택트 대장주를 할 수 있겠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에 매수가 들어왔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태세적으로 IT 자동차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부터는 뭐 최근에 네. 이제 막 달려드는 투자자, 묻지마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네이버 익숙하니까 뭐 주가 좋다 하더라고 네. 지금 저기서 달려드는 건 좀
그렇죠. 무리가 않다. 있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공감. 네, 그리고 어쨌든 뭐 5월 19일가 어제 차이점이 이제 분명히 발생되는 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체크 포인트를 보고 적어도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80만 원에서 이미 고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두고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어제 그래 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경제에서 대대적으로 경제를 분석한 기사에 대한 부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 되게 한국의 어떤 경제를 안 좋게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4월달, 5월달 수출이 20% 넘게 감소세를 보였었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수출 전진 기제를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죠. 중국 그리고 미국. 여기 어떤 경기 회복이 좀 더디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6월달하고 6월달 같은 경우도 그 수출 증가율이 많이 수출 증가의 폭이 감소 폭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제 그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증가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상승으로 그 증가 전환점으로 거의 접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제 수출이 증가를 했고 IT, 자동차 그리고 선박 쪽까지도 이 수출이 증가한 모습들이 나는데 이 흐름이 7월 달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8월 달, 9월 달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지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수출입 지표를 그만큼 해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출 감소폭이 다시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어떤 수출 전진 기제를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제 수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은 증가했는데 미국 쪽은 도리 증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미국 쪽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일단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어떤 수출 쪽이 증가를 하는지 이 부분은 IT 자동차가 상당히 연관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 어떤 수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말 그대로 증가가 되는지 여부가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끝은 네. 아니지만 하여튼 그 네이버나 카카오를 네네. 혹시나 이제 신규로 관심 있는 난 그래도 저거 좀 한번 언제쯤인가는 좀 사시고 싶다 매수를 네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는 충분하다 기술적으로라든지 네네. 좀 참고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격 전략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둘 다 지금 30만 원대 접근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R이라든지 PBR인지 이 부분을 많이 소위 말 재력권 계신 분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가 주력으로 미는 게 네이버기 때문에 제가 네. 추천한 네이버를 들었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네이버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네이버가 지금 이제 29만 7천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그 제트홀딩스, 그 일본 쪽의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국 쪽의 카카오뱅크와 똑같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웹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페이 사업이라든지 하고 합쳐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실적이 나올 건데 그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반대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코로나 이슈로 인한 언택트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넘어서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좀 헷갈리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영될 부분과 그리고 이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반영될 부분도 그러니까 제트홀딩스 이 부분을 보다는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많이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면 이제부터는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13만 5천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2배 이상 올랐다는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5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가격 계율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일단은 있습니다. 한 20% 정도 가격 계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20만 원?
죄송합니다. 25만 25만 원이요. 원. 25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매수는 하지 않을 것 좀 같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시장의 변화를 봤을 때 신규 매수하기에는 이제부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콜 돌았는데 그럼 NC소프트는 물어보는데 그건 좀 네. 이따가 준비했다가 다시 네네. 준비해주시고 지금 구글의 PER이 32배 정도 되는데 네이버가 지금 뭐 증권사 HTS는 한 70배 정도 이상으로 PER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안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